상식적으로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리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그 프로젝트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펀딩 못 받아서 도살하는 업체들이 내년에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차들이 신차가 20종, 30종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많은 전기차들에 들어갈 양극재니 동박이니 이런 거 다 어디서 수급할 겁니까? 국내 업체가 여전히 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리튬이 이제 내년부터는 네. 포스코 홀딩스의 매출로 이제 잡힙니다. 영업이익으로 네. 찍힌다. 네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철강 대비해서 네. 그 비중이 네. 내년에는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굉장히 제일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럼 직접 계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광석 리튬은 지금 일단 이미 21,500톤이 생산이 돼 있고, 내년 물량까지 감안하면 한 대략 43,000톤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럼 43,000톤이고 아르헨티나 만약에 염호 리튬까지 반영된다고 치면 대략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3,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의 한 반 정도만 반영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43,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의 12,500톤. 원래 내년 풀 생산 예상은 아르헨티나 25,000톤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5,000톤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의 가격, 지금의 리튬 가격, 런던 금속골에서 LME를 치시면 거기에 다 수산할 리튬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12,000 정도로 잡고요. 현재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율, 네, 보수적으로 1,300원을 곱해보고 있습니다. 8,600억 정도가 당장 아마 내년에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이니까 포스코가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78조 정도 되니까 네. 한 11% 정도, 11%에서 한 13% 정도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이게 아마 11%, 20%, 30%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의미 있게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2026년에서 2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 게 돈은 이제까지 많이 썼는데 네네. 번 거는 이제까지 없었지만 맞습니다. 네. 이게 내년부터는 네. 그게 매출과 순이익에 잡힐 거라서 네. 지금이 좀 나쁜 시기는 아니다. 좋은 네. 시기일 수 있다.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리튬이 빠지면 갖고 있는 가용현금이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저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업체들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저가에 나온 또 호주 업체들 일부 프로젝트 지연되는 것들을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 저가의 리튬 강산을 직접 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주의 그 라운드타운이라는 회사를 3천억 넘게 주고 지금 광산을 직접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그 상위 LG그룹이나 포스코그룹 이런 자금력이 있는 현금을, 가용현금, 영업활동 현금을 발생하는 데는 리튬 업체들이 저가에 나오는 것도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살려고 지금 상당히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파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되게 전략이 좋은 게 지금같이 치킨 게임을 하는 중에 오히려 캐파를 더 늘려간다. 이런 네네. 전략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 후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차전지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데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에 딱 맞는 컨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튬 매출 발생해서 그게 이익으로 찍히려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커지고요. 그 비중이 커지고요. 내후년보다는 그 27년이 더 커지고 이렇게 점점 그게 커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장기 그 성장성에 보고 투자하는 거에 딱 컨셉이 맞고요.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인 이 소위 말하는 이 배터리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제 실적 피크아웃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이 나오려면 중저가 전기차가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보면은 한정된 차예요. 그 테슬라거나 아니면 현대기아차 아이오닉 정도거든요. 근데 더 많은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아주 매력적인 기아 EV3가 3천만 원 초중반 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전 예약한 게 지금 16,000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켄 양극재가 들어간 대부분 야 3천만 원대니까 당연히 LFP 배터리 아니냐는데 EV3가 이제 충분히 3천만 원대 가격대에도 하이니켈 양극재 비싼 3원계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러면 EV3가 이제 잘 팔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완성차들이 3천만 원대 중저가 그걸 쏟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략 잡힌 거는 제가 보니까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테슬라, 현대기아차, 뭐 혼다, 도요타, 닛산 이런 완성차 탑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당장 25년도에 예상되는 신차, 뭐 아무리 캐즘 얘기해도 신차, 특히 그 중에 중저가에 포지션된 신차가 대략 20종에서 30종 정도가 나오고요. 이 캐즘이 좀 완전히 멈출 거라고 예상되는 26년, 심지어 26년에는 그 보수적으로 잡은 포스코홀딩스도 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26년에 반등 나온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리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그 프로젝트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펀딩 못 받아서 도살하는 업체들이 내년에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차들이 신차가 20종, 30종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많은 전기차들에 들어갈 양극재니 동박이니 이런 거 다 어디서 수급할 겁니까? 국내 업체가 여전히 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기차를 타거든요. 얼마 전에 전기차로 바꿨는데 전 이제 다시 내연기관을 못 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음 차를 전기차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유지비도 엄청나게 싸다고 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네. 거지. 국내 같은 경우는 200km를 가는데 네. 연료비, 그러니까 전기비죠. 네. 전기비가 한 5,000원밖에 안 들어요. 네네. 그리고 톨비도 50% 할인되고. 네. 예, 그 정말 미쳤거든요. 네. 말이 안 돼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주는데 저는 이제 뭐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 타시는 분들이 전 그것만 물어봐요. 충전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인프라 안 돼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1도 불편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그거 뭐 우리나라 충전소 부족하다 그런 거 과장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오히려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그 단위 면적당 충전소가 가장 많은 맞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얼리어더터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이슈로 확대된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전기차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차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프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주 비싼 이 실리콘 음극재도 뭐 뒤에서 질문 주시겠지만 지금의 흑연 음극재 쓰는 거랑 가격이 2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2배 차이 나는 실리콘 음극재조차도 지금 아주 저가차 원래는 포르쉐 타이칸 2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에만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아이오닉 5에도 적용을 하고요. 기아의 EV3에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의 기술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카테고리의 상용화 그리고 확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시면 어떻게 보면 동트기 전이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 해 뜨기 직전이 네, 해 가장 뜨기 직전. 어둡죠. 네, 네. 네. 지금 그런 시기를 좀 슬기롭게 좀 극복해 가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2차 전지 쪽에서 네.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관심주가 있다면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전히 충전 쪽이 올해하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충전에 대한 그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들의 엄청난 니즈 때문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일단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충전 성능.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성능도 좋아지게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 흑연에 첨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첨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첨가하다가 3% 첨가를 해서 첨가율을 높인다. 네. 실리콘 음극재를 100% 안 써도 됩니다. 흑연에 실리콘을 1% 섞을 거 3% 섞잖아요. 그러면 인조 흑연을 엄청나게 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 인조 흡연 덜 쓰면 그 인조 흡연 덜 쓰는 그 공간만큼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성능 월등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실리콘 응급제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비싼데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24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요. 25년도도 24년도 대비 50% 증가하고요. 그런데 그냥 50%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건 흑연의 성능 함유율이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6% 섞습니다. 근데 내년에 7%에서 8% 섞습니다. 26년에 9%에서 10%씩 섞고요. 27년부터는 13%에서 15% 이상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올해 36,000톤에서 27년 기준으로 105,000톤이니까 물량 기준으로 3배 넘게 성장하는데, 그냥 물량만, 출하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능 비중 자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5에서 6% 섞는 거에서 2027년 4년 동안 15% 섞는 거니까 성능 함유량 자체도 3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재랑 기술적인 비유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자체에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건을 만들어요. 그건 뭐 양극재나 다른 동박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불량 안 나는, 그걸 양산수율이라고 합니다. 불량품이 없는 비율. 그 양산수율을 최소한 8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 85%를 못 맞춰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표적인 경쟁사가 한솔케미칼이 원래 IT 소재, 그 반도체 웨이퍼 표면 닦는 과산화수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에 진출했어요. 실리콘 음극재의 압도적인 국내 1등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한솔케미칼이 우리 실리콘 음극재 양산할 거야 얘기한 게 2021년도부터입니다. 근데 24년도 이제 양산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압도적인 1등 업체인 대주전자재료는 캐파 차이가 20배가 납니다. 750톤 대 15,000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고 포스코, 롯데,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LNF, SK 머티리얼즈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량 양산 체제로 가고 초기에 수율 잡는 게 어렵습니다. 양산 수율, 불량품 적게 만드는 거. 그리고 가동률이 돌린다고 가동률이 100%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엔지니어 10년 해봐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동률 85%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 들어간 포스코나 심지어 SK나 이런 회사들이 양산한다고 밝힌 시기가 25년도거든요. 내년인데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럼 25년도 되면 이런 포스코나 SK 같은 뭐 LNF 이런 회사들이 당장 25년도에 양산한다고 해도 양산 수율이 50%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 기존의 대주전자재료한테 발주를 주다가 엔지니어가 자기 굉장히 잘릴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신생 업체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주전자재료가 맞추는 가격을 포스코, 퓨처엠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이 공정 수율도 못 맞추는데 가격을 뭐 반덤핑 수준으로 다운시킬 리스크는, 그러면 그들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게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상위 업체가 계속 독점 구조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음극재 회사를 보려면 중국 업체들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중국 업체들 관세 때리는 것처럼 소재 탈 중국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물량을 상당 부분 국내 이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압도적인 1등 실리콘 음극재 회사가 뺏어올 확률이 높고요. 포지션을 보면 25년 기준으로 15,000톤입니다. 그럼 1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회사는 일단 아예 없고요. BTR이라는 회사가 강력한 경쟁사입니다. 중국 업체고요. 얘네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샹샹이라는 회사가 25,000톤, 급격하게 지금 10,000톤 정도 캐파인데 지금 25,000톤까지 2.5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경쟁사는 BTR, 샹샹 정도입니다. 근데 BTR, 샹샹의 물량을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뺏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3억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던 아우디 이트론, 1억 8천짜리 아우디 이트론에 들어가던 실리콘 음극재가 기아 EV3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EV3.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중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비중 자체는 좀 네. 조정이 되는데 지금 그 EV3에 들어갔다는 거는 앞으로 나올 EV4 그다음에 그 아이오닉 7, 아이오닉 6 엄청나게 그 자동차 모델 적용에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까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대주전자재료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올해 많이 늘어나서 2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기보다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는 그냥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냥 부품 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MLCC 부품 회사고요. 심지어 그 MLCC 현재로선 MLCC가 본업인데 지금 MLCC도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가장 큰 고객사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 그게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매출 포지션으로 55%가 실리콘 음극재로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6년 기준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4천억에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늘어나면요, 매출이 늘어나면 대주전자재료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구조적으로 월등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마진율이 20%가 넘고요. 25%, 막 27% 이렇게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현재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MLCC 부품, MLCC 뭐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0% 초반입니다. 2배 넘게 마진율이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조금만 팔아도 전체 영업이익을 높이는 상황인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대주전자재료 전체 영업이익률이 아마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17%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잖아요. 네. 사실 주행거리가 얼마나 기냐 여기에 많은 게 관건인데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그만큼 흑연을 적게 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양극재를 더 많이 넣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압도적인 1등은 대주전자인데 네. 지금은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는 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대주전자재료가 아마 주가 측면으로 보셔도요. 네. 2차 전지 빠질 때 유일하게 버틴 회사입니다. 보시면 반대로 양극재 회사들이 폭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까지 날아갈 때 네. 전혀 주가가 반영을 못한 회사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주 따끈따끈한 6월달 데이터거든요. 네. 6월달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6월달에 16만 3,400원이 역대 신고가입니다. 10년치로 봐도 역대 신고가를 최근 불과 한 달 전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뿜었거든요. 그거는 이 주가가 의미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충전 성능, 충전 효율에 대한 엄청난 그 관심도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MLCC 때문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주목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보시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소재 업체들하고 틀린 게 물론 최근에 단기간에 사실 10만원 초반부터 16만원까지 올라와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적적으로 보면 몇 안 되는 소재 업체 중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다. 수급이 귀신같이 알고 조금 주가가 빠지면 계속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8% 정도니까 연초에 11%대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나 늘어났습니다. 네네, 지금 한 18% 네, 18% 네, 중후반까지니까 11%대였거든요. 불과 12월 네네. 말만 해도. 네네. 근데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2차 전지 비중을 외국인이 줄이고 있는, 외국인은 지금 사실 여전히 AI 반도체에 꽂혀 있고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에 꽂혀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틈새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 실리콘 음극재의 가치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